(110페이지) 보시면 패턴을 새로 만드는 거를 등록을 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 뒷부분에 또 이제 응용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크기는 얼마? 30픽셀로 만들어 볼게요. 해상도는 72픽셀 per 인치. 72로 작업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도 그렇게 돼 있죠? 30픽셀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요만해. 100%가. 그러니까 얘를 Alt키 눌러서 휠을 굴려주면 좀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눈금선을 쑥 당겨서 정중앙에다가 하나씩 갖다 놓으면 15, 15에서 정중앙에다 하나 놔보자고요. 이렇게. 선생님,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가 영어로 뭐라? 파일에 가서 new. 영어.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고를 거예요. 색깔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색깔을 써야 될까요? 여기 책에 보면 110페이지에 어디야? 보기 뷰에 가면 보이세요? 어딘지? 새 안내선이라고 써 있잖아요. 뭐 new 뭐라고 돼 있겠지? 밑에서 세 번째 정도에. 여기 가서 가로 세로를 얼마로 잡을 거냐? 이렇게 이제 숫자를 써두면 돼요. 15픽셀에다 만약에 30픽셀에다 놓겠다. 그러면 30이 하나 생기는 거고. 근데 이거는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생기잖아요. 이렇게 눈금자 있는 데를 드래그하면 생기니까는 이 책에 있는 거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색상 견본이라고 있어요. 색상 견본. 색상 견본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색상 견본은 스위치라고 써 있네. 스위치 이렇게 써 있어. 칼라 옆에 색상이 있고 칼라 옆에 보면 색깔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푸른색을 선택하래요. 푸른색. 하늘색을 선택하든 파란색을 선택하든 선택을 하면 왼쪽에 도구 상자 쪽에 뭐가 생겨 있죠. 색깔이요. 이때 아래 게 있고 위에 게 있어요. 위에 거가 있고 아래 게 있는데 위에 거는 우리 전경색이라 그래요. 전경색. 밑에 거는 배경색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요거로 원형 서클 해가지고 얘를 선택을 할 건데요. 가운데서부터 Alt키 눌러서 그리면 정정. 잠깐만. 지금 원형으로 그려야 되는데 원형이 여기 그려지는데? 잠깐만요. 크기 고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크기 고정으로 하지 마시고 스타일에 가서 스탠다드로 해놓으세요. 스탠다드로. 그래야만이 원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삐딱하니 원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운데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Alt키 눌러보실래요? Alt키 누르고 Shift를 누르면 중앙에서부터 정방향으로 정원이 그려질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느냐, Alt 키 누르느냐, Shift 키 누르느냐 그러는데 Alt 키를 누르고 그러면 가운데서부터 그려지고 Shift를 누르고 그리면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형태로 그려지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1페이지에 Alt 딜리트를 누릅니다 라고 써 있어요. Alt 딜리트. 그러면 아까 우리 색깔 파란 거 정해준 거 있잖아요. 그 정해준 색깔대로 얘가 그려진다는 얘기지. 색깔이.
전경색이라 그래요. 배경색은 요 밑에 있는 거를 선택해 놓고 여기 선택해 놓고 만약에 내가 빨간색을 지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바꿔주고 얘를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를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빨간색을 선택하면 빨간색이 되는 거지. 그러면 Alt 딜리트 누르면 전경색,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배경색. 여기 있는 색깔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어요. 전경색, 배경색이라고 해서 위에 거를 선택해 놓고 오른쪽에 가서 노랑, 그럼 노랑이 되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강 그러면 이제 밑에 게 빨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뒤가 색깔이 바뀌는 거죠. 전경색, 배경색인데 Alt 딜리트 그러면 배경색, 전경색,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배경색. 하여튼 이렇게 색깔을 지정한 다음에 다시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이제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마우스로 겉에서부터 드래그하면 되죠. 이렇게 드래그하지 말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다 선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에디트, 편집, 에디트에 가서 패턴을 정해야죠. Define 패턴, 패턴 정의 눌러가지고 얘를 책에서 보면 뭐 물방울 뭐 이런 식으로 한글이 안 들어가요. 그냥 뭐 EX1이라고 쓸게요. 저는 한글이 안 들어가네. 웬일로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정의하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지. 그 다음에 파일에 가서 new 새로 하나 만들자 이거죠. 얼마란 거로 300에 300으로, 책에는 300에 300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30에 30짜리로 만든 패턴을 정의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디트, 편집, 에디트에 가서 필 칠하는 거죠. 뭐로? 패턴으로 칠하는 거지. 지난 시간에 우리 파란색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 칠에 가서 얘를 붉은색으로,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로 붉은색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까지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조정인가요? 조정? 어저스먼트? 여기 조정? 네, 어저스먼트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색조 채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색조 채도. 휴 뭐지? 아, 영어가 어려워. 영어가 확 달리네 오늘. 그럼 여기 있는 색조를 왼쪽 오른쪽으로 당겨 보시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변하죠? 앞에 있는 물방울이 파란색으로 해놨던 게 변한 거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얘를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색깔이 점점 막 변한단 말이야. 색조.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제가 빨간색을 선택했는데 얘가 파란색도 될 수가 있고, 파란색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채도는 흐린 색, 짙은 색 이거죠? 명도는 진하게, 흐리게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뒤에 가서 이거를 더 살펴보면 되니까는요. 지금 교재 어디냐면 114페이지에 물방울 패턴을 적용을 해서 파란색을 하던 빨간색을 하던 했는데, 그 패턴을 어떻게 했다? 지금 어디에 와서 조정 어저스먼트에 와가지고 그 지금 처음에 보면 명도 대비라는 것도 있고, 명도 대비. 그러니까 명도를 왼쪽으로 가지고 가니까
겉에 이렇게 테두리가 뭐가 좀 보여요. 심하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가지고 가니까 원만 깔끔하게 보이죠. 원만 깔끔하게 보여요. 요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레벨은 뭐 지금 의미가 없고, 곡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노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주로 사진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 우리 사진 찍을 때 그런 것들을 갖고 하는 거고, 지금은 여기 보시는 대로 색조 채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를 막 건들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오른쪽 밑에 레이어가 막 생겼어. 이런 게 막 생겼다고. 지금 레이어는 버리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런 건 삭제해 버리면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럼 다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형태로 바뀌겠지 뭐. 원래가 이거였으니까. 얘를 건들면 어떻게 됐다? 여기 보세요. 레이어가 하나 생긴다고.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보면 됩니다. 그 115쪽에 보시면 그 어저스먼트 조정 패널에 관한 이야기들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명도 대비 뭐 레벨, 커브 뭐 이런 거, 영어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뭐 컬러 밸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이것만 갖고 두들길 수는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 겁니다. 예. 교재 116쪽으로 갑니다. 새로 작업을 할게요.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8장에 있는 내용을 불러올 겁니다. 8장에 있는 분홍꽃 PSD 파일이에요. PSD 파일. PSD 파일이 미리 보기가 안 되죠? PSD 파일이 미리 보기가 안 돼요. JPG나 PNG나 이런 거는 미리 보기가 되는데, 지금 PSD는 미리 보기가 안 되죠.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레이어를 입힌 거라서 그냥은 안 보이니까 그냥 열어놓으면 보일 겁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 레이어를 보시면 배경이 있고요. 레이어 1 4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경의 눈을 가리면, 특히 여기 있는 선택 툴을 이용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얘는 움직여져요. 위치는. 배경을 놓고 얘를 움직이면 얘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동백꽃인가? 이 동백꽃에 있는 꽃잎파리만 이렇게 따가지고 레이어를 하나 제작한 것 같아요. 사이즈를 좀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레이어를 닫으면, 가리면 안 보이고, 배경을 가리면 투명 상태의 꽃잎만 돌아다니는 거고요. 얘는 아무데나 끌고 다녀도 돼요. 왼쪽에 무브 툴이라고 되어 있죠. 무브 툴, 이동 툴. 예, 얘를 항상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걸 놓으면 안 돼요. 다른 걸 놓으면 얘가 이렇게 선택되니까 안 되지. 스탠다드로 놓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무브 툴을 이용해서 대략 위치를 정해 놓으면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 한번 패턴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왼쪽에 보면 사각형 툴이 있어요. 사각형. 원형이 있고요. 서클, 리탱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먼저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건데, 상단에 보면 스타일의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크기 고정 픽스드 사이즈라고 돼 있을 겁니다. 픽스드 사이즈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은, 그리고 옆에 있는 폭 너비를 300으로 바꿀 거예요. 300. 이때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은요, 탭키를 누르면 좌우로 움직입니다. 클릭하고 300 쓰고 오른쪽에 가서 클릭하고 300 쓸 수도 있지만, 일단 클릭하고 나서 300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방향키로 위아래 방향키를 움직이면 숫자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위아래 움직이면. 그러니까 301이다, 302다 막 이런 거를 숫자로 일일이 키보드로 누르기 싫으시면 방향키,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시면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요. 그래서 크기 고정으로 300에 300 픽셀로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표준이라고 해서 제가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했더니 영어로는 노멀이라고 돼 있어. 노멀. 일반인데 왜 이걸 표준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네. 예. 영어를 한번 아는 체 했더니 또 영어가 아니야. 스탠다드가 아니라 노멀로 돼 있어. 예, 크기 고정 얼마? 200으로. 그리고 이 얘를 마우스로 딱 클릭을 하면 요렇게 클릭하면 움직여도 되는데 요렇게 해서 중앙에 오게끔 하시면 돼요. 이거 왜 고정시켜요? 이렇게. 200에 200 사이즈로 자르려 그래요. 자르려 그래요. 그게 저게 대략 한 200이 될지 180이 될지는 모르니까 200 정도로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잘랐잖아요. 잘라놓고 나서 패턴을 한번 정의해 보자고요. 에디트, 편집. 그 다음에 define 패턴 정의.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패턴 1이라고 쓰든지 뭐라고 쓰든지 하겠죠. 근데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잠깐만 동백이 아니라 뭐야? 뭐라냐? 작약이야? 하여튼 뭐 꽃잎파리가 보이죠? 꽃잎파리가 보이잖아요. 이대로 정의를 하면 꽃잎파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오른쪽에 이 레이어에 가서 배경을 가려보세요. 배경을 가리면 배경이 사라졌으니까 레이어 위에 있는 떠있는 애들만 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편집, 에디트, 그 다음에 패턴 정의, define 패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꽃잎파리가 배경이 이파리는 없이 꽃잎만 떠있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파리채 넣어도 되는데 이파리채 넣기가 좀 불편하면 밑에 있는 배경을 가리고 작업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책에서는 분홍꽃이라고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고, 저는 지금 분홍꽃이 우리말이 안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하나 열어볼 텐데요. 얼음물이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해 볼까. 얼음물.jpg. 근데 여러분들 화면에 jpg가 떠요? 얼음물만 보여요? 얼음물.jpg가 보여요? 얼음물.jpg라고 떠야 돼요. 포토샵을 할 때는 이런 확장자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확장자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제어판에 가서 모양 및 개인 설정, 폴더 옵션 가시면 보기라는 메뉴. 그리고 이거 탐색창. 얘는 기본값이 선택이 안 돼 있거든요. 밑에 다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보기에 가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가 선택되어 있거든요. 중간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확장명을 숨기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얘를 빼줘야 돼.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렇게 확장자가 안 보인단 말이야. 이름 파일명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확장자를 숨기는 걸 해제하고 처리해줘야만이 내가 파일을 불러올 때 확장자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내 컴퓨터를 실행한 상태에서 여기 가서도 폴더 옵션이 있어요. 폴더 및 검색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셔도 돼요. 어디 가든지 컴퓨터 창에 가면 있으니까 제어판에서만 꼭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확장자라는 게 보여야 JPG인지 PNG인지 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번에 분홍꽃, 얼음물을 열어서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 이렇게 쟁반에다가 시원한 물을 2잔을 올려놨네요. 이때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동그란 얼음이 놓여있는 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이 아까 조금 전에 분홍꽃으로 메꾸려고 하는 얘기죠. 교재 119쪽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빠른 선택 도구 있어요. 퀵 셀렉션. 무브 툴 밑에 보시면 붓그림처럼 생긴 거를 가서 보시면 빠른 선택 도구가 있고 자동 선택 도구가 있는데 퀵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컵 언저리 있잖아요. 컵 언저리를 마우스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동그랗게 뭐가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는데 그냥 왼쪽 거를 놓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면은요. 선택을 다시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려면 컨트롤 V 해도 돼요. 마우스를 쓱 움직여 보면 물컵에 있는 언저리를 갖다 대면 그 물컵의 언저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대략 잡힐 거예요. 근데 잘못 뻗어나가면 안 돼요. 잘못 뻗어나가면 저 위에 돗자리처럼 보이는 애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한 거는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물 거기만 좀 조정하고 싶은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117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물잔의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퀵 셀렉션을 가지고. 그런데 안쪽으로 가져가야 되니까는 얘를 영역을 좀 줄이려고 그래요. 줄이는 거.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자, 셀렉션 선택, 모디파이 수정, 수정에 가서 축소 네 번째 거죠. 컨트랙트 축소 찾으셨어요? 셀렉션, 모디파이, 컨트랙트 가셔서 책에서 얼마를 하래요? 35를 확인 누르면은 안으로 쏙 들어와요. 선택한 영역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축소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그 분홍꽃을 입힐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간다? 에디트, 편집, 에디트. 그 다음에 칠하는 거죠. 뭐로? 패턴으로 칠해야죠. 패턴으로. 이때 분홍꽃, 투명한 분홍꽃 있죠? 아까 그 이파리 말고 요거로. 그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좀 불편한 점이 생겼죠. 꽃잎파리 주변이 생겼잖아. 이게 뭐예요? 얘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꽃의 왼쪽 영역이고요. 이 아래 영역이 있는 거는 저 위에 있는 꽃잎파리 위쪽 영역입니다. 그럼 이 패턴을 정의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시 아까 셀렉션, 모디파이, 수정, 축소 들어와서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만 줄여놓고 다시 칠하기 전 상태에 가서 칠하기 전 상태로 가서 셀렉션, 모디파이, 수정에 가서 축소를 한 35를 더 줄여보면 안으로 더 들어오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편집 7, 필 가서 얘를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이지. 그렇죠? 아까 얘를 그 패턴을 정의할 때 200에 200으로 지정했잖아요. 근데 200으로 200에 정의했는데 요 물잔의 언저리 부분에서 35픽셀 안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 사이즈가 안 맞았던 거죠. 200에 200짜리가 안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간이 넓어진 거잖아요. 넓어지니까 얘가 채워져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옆에도 나오고 왼쪽 위아래가 다 나온 건데 35, 35니까 70을 줄인 거잖아요. 70을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낫지. 그러면 만약에 요거 얘를 정의할 때 200에 200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얘를 300에 300으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300에 300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브툴을 이용해서 얘를 중간에 놓고 얘를 300에 300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보다 커졌죠. 그렇죠? 정의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정의를 해보자고요. 자, 패턴 정의할 때 에디트, define 패턴, 패턴 3로 정의해 볼게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제가 해보죠. 뭐야, 공중에 붕 떠버렸네.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요렇게 300에다 놓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칠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축소 안 했어요. 축소를 안 한 상태에서 패턴 3으로 제가 한번 칠하면은요 안 맞네. 그러면 축소를 해볼까요? 35로 축소는 요만큼 들어오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7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말고 요거로 안 들어간다. 또 300에 300이 너무 컸다. 크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았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가 잘 안 맞으면 다시 패턴을 정의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 패턴을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요? 200에 200이 아니라 150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150으로 정하면 모자라겠는데? 일부가 잘려지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이렇게 정의하고 여기에다가 한번 제가 칠을 해 볼게요. 제일 큰 거로 이거로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축소를 시키려니까 선택에 가서 수정 축소에 들어가서 35만큼 줄였어요. 이래놓고 여기다 7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더 줄여야 돼. 그러면 축소를 한번 더 해볼게요. 35만큼 더 줄였어요. 요만큼 줄여놓고 여기다 7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제대로 나올까? 더 줄여야 되겠죠? 얘가 아까 150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패턴을 정했는데 얘 사이즈가 얼마인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얼마인가 보세요. 여기가 지금 180 정도고 얘가 400이 넘어가니까 이 값이 얼마나 돼요? 크지 않습니까? 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축소를 더 해놓고 나서
요만큼 축소해 놓고 나서 여기다가 칠을 하면 아까보단 좀 나아졌겠지. 그렇지. 좀 낮을 수는 있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일일이 확인해 보셔야 돼.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패턴을 정의할 때 사이즈하고 패턴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멀로 이만큼 정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해 놓고 나서 여기다가 요거 메꿔 버리면 어떻게 돼? 얘는 뭐 가운데 쏙 들어오겠지.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119페이지에 이제 최종적으로 패턴을 정의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해 가지고 selections 축소를 줄여놓고 나서 여기에 이제 패턴을 아까 칠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했던 거 이거로 지정을 하고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게 조금 안 맞아서 축소한 작업을 한번 더 하자. 아까 좀 줄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칠을 하게 되면은 좀 낫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브 툴 선택해 놓고요. 선택 툴 컨트롤 T. 컨트롤 T가 뭐예요? 선택한 거 해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된 상태로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갖고 있으면은 이 상태로 있다가 뭐를 움직이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보세요.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컨트롤 D 선택을 해제해 놓은 상태로 마무리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레이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120페이지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레이어, 뭐 채널, 패스 이런 게 있는데 그 레이어에 관한 것들도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뒤에 배경 하나 있잖아요. 배경. 돗자리 깔아놓은 것 같은 이런 배경. 거기에다가 이 밑에 접시를 하나 또 레이어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물컵을 또 레이어를 올려서 올리고 사실은 똑같은 물컵을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르게 만들려면은 좌우로 바라보는 각도를 다르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다 물만 올리고 얼음을 서로 다르게 띄워줄 수도 있고 이거 지금 하나의 사진이지만 여러 개의 사진을 합성할 수도 있겠죠. 밑에 난꽃도 이미지를 따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레이어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꽃잎알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얼음의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컵의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접시의 위치를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하나의 사진으로 완성된 거니까 그런 거지만 예. 근데 이건 옮길 수 있어요? 이거? 예? 꽃잎알이? 못 옮기죠, 지금요.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패턴을 정했으면 어떨까요? 뭔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오른쪽 두 번째가 레이어예요.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건 휴지통이고 레이어를 버릴 때 쓰는 거고 그 두 번째가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크리에이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면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크기만큼 레이어가 들어오겠지. 그렇지. 이 크기만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사이즈가 원래 이만한 거니까 이 그림의 사이즈가 크잖아요. 1000픽셀 가는 거잖아. 1000픽셀짜리. 근데 아까 이걸 우리가 200에 200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5개가 나왔지. 가로는 5개가 당연히 나오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된다?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어떨까?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울 수도 있잖아. 이거 사각형 선택 툴 있잖아요. 릭탱글 왼쪽에 이거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꽃 20개가 떠있던 걸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랑 하나만 남았죠. 그때는 이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얘를 움직이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사이즈를 조절할 필요도 없지. 메꾸고 자식할 것도 없잖아요. 공중에 하나 띄워놓으면 되지.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있잖아. 위치를 이렇게.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요. 꽃잎파리를 2개를 둘 수도 있어요. 레이어를 복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오거든요. 자, 보세요. 레이어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 레이어를 복제 한번 해보세요. 이 오른쪽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레이어 복제를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겨요. 그리고 이 꽃잎파리를 무브 툴로 이용해서 움직이면 꽃잎파리가 위치가 옮겨져요. 근데 꽃잎파리가 2개잖아. 꽃이. 다른 꽃을 움직일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이면 돼요. 원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움직이면 레이어가 선택이 됐으니까 움직여지는데 일일이 그렇게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꽃이 있는 데를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이면 얘가 선택되는 거고, 이쪽을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이면 얘가 선택되고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꽃을 2개를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2개 레이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는 거는 배경 그림을 하나 가져와서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패턴을 만든 걸 여기다 입혔죠. 입혔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거를 완성시킬 거냐, 과정을 저장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구한 사람이 서울에 저기 어디에 살아.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만들어 달래. 그래서 제작을 한 거야, 지금.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해야지, 저장. 뭐로 저장할 거냐 하는 거예요. 뭐로 저장할 거냐 하는 건데, 첫째, 내가 이걸 아직 완성을 못 했거든. 그럼 계속해서 다음날 이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때 PSD로 저장하는 거예요. PSD로 저장을 하면은 레이어를 입히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이 그대로 기록이 돼요. 이 상태로 기록이 된다고. 근데 이거를 완성된 거로 이제 납품을 해야 되잖아. 납품을. 그때는 저장을 할 때 BMP로 할 거냐, JPG로 할 거냐, PNG로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PSD는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과정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입히고 뭐를 하고 어떻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과정이 있잖아. 층층별로 레이어를 쌓아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과정을 저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돼?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BMP냐, JPG냐, 아니면 PNG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BMP는 압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량이 엄청 크다.
용량이 너무 커. BMP는. 왜 압축 얘기가 나오냐 이거지 갑자기. 이미지는요 가면 갈수록 용량이 커지거든요. 해상도가. 그래서 압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을 하면 용량이 커요. 안 돼요. 그래서 언제서부턴가 압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코덱이라 그래. 코덱. 근데 JPG는 압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해요. 손실 압축이 뭐야? 여러분 두부 있죠? 두부가 두꺼우니까 얇게 줄이려고 누르면 줄어들겠죠? 근데 잘못 누르면 두부가 터지죠? 그게 손실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은요 두부를 만드는 뭐 음식점인데 돌 같은 거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안 올린대. 그럼 두부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부가 어떨까? 말랑말랑 보들보들하겠지. 근데 만두 소를 만들 때 두부 넣죠 여러분들이요. 그때는 물기를 짜야 되잖아요. 저희 동네 그 두부집은요 명절 때는 바짝 압축한 두부를 팔아요. 똑같은 크기 두부인데 비싸. 그 두부는. 그러니까 두부 틀은 똑같으니까 물기를 더 빼려고 어떻게 돼? 더 많이 눌러야 되겠지 힘으로. 그러니까 두부가 절반밖에 안 돼. 그거는 물을 안 빼도 돼. 그냥 부셔가지고 만두소에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손실 압축이 되지 않으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 빼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렇지. 그러면 JPG는 비손실 압축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비손실 압축 방법 유료 발음도 안 되네. 유료. 비손실 압축 방법은 무료고 이건 무료. 비손실 압축 방법은 유료예요. 그리고 얘는 또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뭐 그렇게 너무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좀 더 걸리겠지. 자, 우리가 사진으로 차각차각 찍잖아요. 카메라로. 그러면 JPG로 저장되거든요. JPG로 저장되면은 만약에 비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사진 찍을 때마다 돈 내야 돼. JPG라는 압축 기법을 만든 회사나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 세계 표준을 갖고 있는 건데, JPG 방법을 쓰네? 돈 주시오. 이거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MP3 있잖아요. MP3요. MP3는요, 제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MP3로 노래를 저장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더니 한 명씩 두 명씩 다운로드 받아가서 듣는 거야. 10만 명이 받아갔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정 다운로드 수가 넘어가면은 돈을 내야 돼요. MP3 사용료를 내야 돼. 그 파일에 관한요? 네. 그러니까 제가 MP3 방식으로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MP3 단체에다가 돈을 내야 된다고. 근데 제가 노래를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무료로 쓰라고 한 건데 제가 돈까지 내가면서 쓰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교 방송 강의는 학교 학생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니까 MP3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 학생이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근데 10만 명 넘어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10만 개 넘어가면 40만 명이 클릭하면 MP3로 저장을 한 거를 방송통신대학교가 돈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 MP3로 안 만들어요. 방송대는. WMA로 만들지. WMA. MS 표준으로. 그렇게 그런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JPG로 우리가 사진을 찍으니까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한다. 손실 압축이라는 건 뭐예요?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진을 아까 우리 이 사진 가져왔는데 얼음물 이거 가져왔는데 이 얼음물을 원래 저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야. 저 사진에서 저장이 되는 과정에 손실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색상이 깨졌던 어디가 뭔가 깨졌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없어요. 전문가들이 아주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봤을 때 깨지더라 이거야 색상이. 우리는 잘 모르고. 그러면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 이 상태로 만약에 JPG를 다시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깨진 사진을 가져와서 바꿔놓고 저장을 하는데 또 JPG를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깨지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해상도를 막 쫙 펼쳐놓고 낱개별로 뜯어놓고 보기 전에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JPG로 저장하죠. 그런데 요거 빼고 요거는 지금 뭐죠? 투명에 지금 있는 거죠? 투명. 얘만 저장하고 싶어. 배경이 투명한 상태로 저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PNG로 저장하셔야 돼요. JPG로 저장하면 투명 상태가 아니라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우리 저 선생님이 JPG를 가져왔을 때는 막 배경이 여러 개가 있는데 PNG를 가져왔더니 배경이 투명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바로 패턴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NG로 저장을 가져오면 자 여기에서 제가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누르는데 지금 JPG만 있단 말이야. 근데 PNG가 여기 있긴 있을 거예요. 있다. 나뭇잎 PNG. 어디 있어? 첫 번째 줄 끝에. 나뭇잎 PNG. 구름 JPG요. 아, 나뭇잎이 PNG죠. 그렇죠. 얘를 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레이어로 열렸죠. 일반적인 사진을 가져오면 배경으로 열리는데 PNG를 가져왔잖아요. 여기 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명이 아닌 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땐 배경으로 들어가겠고 여기가 투명이거든. 지금 여기 보세요. 돌아다니잖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제 홈페이지에 있는 이 글자를 저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일로 가져오면 잠깐만요. 일로 가져올 거예요. 네,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PNG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JPG를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얀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이 글자 있는 부분 말고 허연색 부분을 지울 수도 있겠지. 어디 갔어? 선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분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지우면 투명 처리를 돼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디 갔어? 자, 지금 보시면 투명이 됐잖아요. 글자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얘가 지금 투명이 된 거죠. 여기요. 어디 갔어? 이건 투명이 된 상태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렇게 투명된 상태로 가져올 수도 있잖아. 근데 저거 자체를 축소 확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사이즈 조절하는 거 우리 안 배웠어요? 캔버스 사이즈 조절을 배웠는데. 자, 다시 제가 요거를 하지 말고 새로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눌러놓고 여기다가 아까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 그림. 이 그림 여기다 가져오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요거는 배경이고 여기 흰색이 들어갔잖아요. 흰색이. 그러니까 이 흰색 부분을 어떻게 없애야 되겠죠? 흰색 부분을 지우면 이씨. 그냥 딜리트해요. 예. 에이, 오늘따라 왜 안 돼? 다 잘만 되더니만. 그렇게 해갖고 사실은 제가 여기 만든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잘 모르시죠? 흰색하고 투명하고 잘 구별이 안 되죠? 여기서는 구별이 안 돼요. 여기서는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요거하고 제가 요거하고 두 개를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포토스케이프를 많이 써요. 초보자들은. 그럼 편집에 들어가서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있는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오려고 그래. 자, 얘를 가져왔어요.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만든 캘리그라피 제 사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가 아니라 자, 캘리그라피 쓴 거를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왔죠? 흰색으로 올라왔잖아. 흰색으로 올라왔죠. 그 안 되지. 그 다시 사진을 겹치는데 이번에는 투명으로 만든 거를 글자 투명된 게 올라왔죠?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게 어제 제가 이거를 아까 제 홈페이지에 했던 이거를 저장해 가지고 어제 제가 투명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어느 글 쓴 거에다가 이렇게 이미지에다가 서명을 입힐 수도 있잖아요. 편하게 작업하려고 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가장 좋다기 떠나서 PNG는 배경이 투명한 상태로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JPG는 16메가픽셀 1600만 색상이 되는 거예요. 얘도 1600만 색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다. 참, GIF. 얘는 256 컬러예요. 256 컬러. 얘는 애니메이션이 돼요.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움직이는 거. 동작을 여러 개를 줘요. 동작을 여러 개를 줘가지고 그 동작을 순서대로 저장을 하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간혹 보면 이런 그림들이 어딘가에 제가 예전에 요거 배터리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바로 GIF로 만든 거예요. 얘는 다른 의미로 저장을 하면 GIF로 저장이 돼요. 이 그림은 4개를 합성한 거예요. 4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예.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 단점이 256 컬러밖에 안 되니까는 뭐랄까 멋있지 않죠. 120페이지 보면 레이어 패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어 패널. 그런 레이어 패널을 우리가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걸 하나씩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죠. 뒤에 가서 배워야 되고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혼자 풀어보기 있잖아요. 꽃다발 파일 불러와 가지고 이건 다 없앴고 저장할 거요. 그러면 아니요 눌러야 되는데 키보드로 N 누르시면 됩니다. N. 예. 그러니까 마우스로는 닫기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로 N 누르면 편하지. 마우스로 일일이 아니요, 뭐 닫기 누르고 아니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마우스로 명령 걸고 키보드로 선택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8장에 나와 있는 꽃다발이란 그림을 가져오셔가지고요. 얘를 패턴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편집에 가서 패턴 정의 누르면 꽃다발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노말 크기 고정하지 마시고요. 노말로 놔야지. 표준으로 놓고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편집 에디트에 가서 패턴 정의 꽃다발이라는 이름으로 패턴을 훅 들어가 버렸네. 예. 그 다음에 꽃 패턴 있다. 꽃 패턴. 꽃 패턴 해서 얘를 여기다 칠을 한다? 이게 돼? 이걸 칠해버리면 망했잖아. 망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림은 이건데 뭔가 이상하게 돼 있다? 그렇죠? 지금 그 꽃다발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우리 만들어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 9개 그림이 나오게끔 패턴을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새로 만들기 픽셀을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책에서 이렇게 완성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가져온 그림은 이거였잖아. 꽃다발. 이거를 패턴을 정의해서 아래 그림처럼 만들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아홉 개를 만들려면 이 그림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이게 300짜리 픽셀이에요. 300에 300인데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900에 900을 만들면 그리고 이건 72로 해주면 되고 그럼 저기가 커졌죠. 그럼 여기다가 칠을 해야지. 아까 그 꽃다발 이거 만든 거 그럼 이렇게 9개가 나오겠지. 꽃 패턴 파일을 불러오고 나서 저장된 꽃다발로 패턴을 적용하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책이. 이렇게 만들려면 세 종이에다 만들어야지. 세 종이에다가. 예. 그런데 이제 얘가 보시면 이 주변이 흰색이잖아요. 주변이 흰색이니까 얘를 어떻게 지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를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워야 되는 걸까요? 잠깐만 얘를 하나 레이어를 하나 만들까? 레이어 만드는 거는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 배경이란 그림 있잖아요. 얘를 끌어다가 요 또 오른쪽 두 번째가 레이어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레이어 복제해도 되고 이렇게 복제해도 되고 얘를 끌어다가 두 번째 아이콘에다 쓱 갖다 놓으면은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배경은 가리고 이거를
자동 선택 도구, 아까 퀵 셀렉션 말고 자동 선택 도구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그리고 지워 보세요. 지우면 잠깐만, 어우, 이 꽃파리 여기가 지웠더니 망했다. 여기 하얀 꽃이 사라졌어. 다시. 잘안 돼요. 예, 여기가 요 하얀색 꽃 있잖아요. 오른쪽에 중간 오른쪽 위에 여기 하얀색 꽃이 잘못하면 지워져 버리는데 여기가 그 부분은 빼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게 참 애매하네. 그렇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얀색이 없다는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D 누르면 얘가 투명이 되는 꽃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배경하고 같이 저장하면 안 돼요? 배경은 빼고 저장하면 되지. 뭐로? 다른 이유로 저장할 때 파일에서 다른 이유로 Save as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Save as에 들어가서 얘를 뭐로 저장해 좋을까? 이때는 PNG로 저장하는 거예요. 배경이 투명한 상태로 저장하려니까 PNG로 저장을 해야 다음에 사용을 할 때 거기가 나타난다는 얘기지. 지금은 뭐 다른 작업을 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배경 자체에서 얘를 잘라가지고 딜리트 할 수가 없어요. 배경 그림 자체는 배경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이 하얀색을 지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배경은 가리고 레이어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을 지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격자 무늬가 투명이라는 의미니까. 작은 분홍꽃 파일을 열어보려는데 페이지 넘기시면 작은 분홍꽃이라고 하는 게 어디 갔어? 작은 분홍꽃이 없죠? 있어요. 여기 있나? 아닌데? 제일 아래. 밑에 있구나. 여기 PSD라서 얘를 열면 이렇게 돼 있네. 레이어죠. 지금요. 배경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뭐로 저장하면 좋아요? PNG로 저장하면 되지. 얘를 정의하래요. 편집에 가서 패턴, define 패턴에 들어가서 작은 분홍꽃이라는 이름으로 패턴을 저장하래요. 그러면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뭔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뭐를 해주면 좋아요? 7 편집에 가서 fill 해갖고 7을 누르면 아까 마지막에 저장한 애 있잖아요. 요 형태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요렇게 배경이 칠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요? 벽지 만들지. 벽지는 그냥 하얀색 벽지도 있지만 무늬가 살짝 들어가야. 그렇죠. 무늬가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딘가에다 대고 벽지를 이어 붙일 때는 패턴이 맞아야 되잖아. 그 맞춰가지고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술이라 그래 돼. 도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벽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벽지를 만들려면 그 회사에는 디자이너가 있겠죠. 당연히. 포토샵 잘하는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잘하는 디자이너. 당연히 저기 어디 간판집에도 있지. 간판집에도.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서 간판집 하시는 광고회사 사장님 계시는데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오 프린터가 어마어마해. 벽만 해. 그래 현수막을 막 뽑아내잖아. 그렇죠. 컴퓨터는 고장이 난 건가 안 난 건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오래된 것들을 쓰세요. 좀 인쇄만 하면 돌아가니까 그거는 대신에 편집하는 디자이너가 편집하는 컴퓨터는 최신 거를 쓰더라고. 모니터 큰 거로 연결해서 작업을 하는데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빨라. 마우스 키보드가 막 쫙 움직이는데 보고 있으면 신바람 나요.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광고주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 종이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딱 시안을 먼저 보여줘. 금방 만들어서. 그럼 사장님이 옆에서 씩 웃지. 잘하고 있다고 우리 직원. 예. 직원 하나, 사장님 하나. 두 명이서 광고를 회사를 운영해요. 그래서 뭐 현수막 만들면 현수막, 뭐 간판 만들면 간판. 간판 만드는 거 간판집에다 또 넘기면 되잖아. 현수막 만들어서 넘기면 간판집은 또 그런 거를 조립을 해서 또 만들어 주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고. 그 집은 주로 인쇄만 하는 거야. 책자 인쇄하고 이런 거. 예. 122페이지 얘 한번 해봅시다. 붉은 기둥 가져와 가지고요. 한번 해보자. 붉은 기둥 여기 있다. 여기. 요 가운데 길을 잘라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빠른 선택 도구, 퀵 셀렉션을 도구 이용해서 오 예. 금방 되네 뭐. 옆으로 삐져나가면 안 돼요? 옆으로 삐져나가면 안 돼. 그럼 다시 해야 돼. 여기 있는 거 새 선택 영역이죠?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예. 다른 데 클릭했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예, 요 부분에다가 뭐를 해야 된다? 편집에 가서 예, 패턴을 칠을 해야 되겠죠? 칠.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너무 크다. 그러면 살짝 작은 거로 아까 우리 여러 개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너무 큰 걸 가져왔네. 이렇게도 가져올 수가 있고 아까 패턴을 여러 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네. 근데 거기다가 이거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그 꽃은 투명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좀 전에 꽃 패턴 정의한 거 있어요. 그건 하얀색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얀색으로 메꿔버렸잖아. 안 되지. 이건 흉하지. 요 자리에다가 꽃다발만 넣어줘야, 꽃을 넣어줘야 되니까는 배경이 투명한 상태에 있는 거를 선택해서 넣어줘야 그대로. 그리고 완성되면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컨트롤 T 하셔도 되고요. 상단에 선택, 셀렉션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선택하기, 선택 해제하기 이런 거 있거든요. 디셀렉트, 셀렉트 이거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컨트롤 D 몇 가지 외우시는 게 좋아. 컨트롤 A 그러면 전체 선택, 뭐 컨트롤 C 복사 이런 것처럼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D 당연히 외우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홍꽃 PSD 파일에 예. 그 작은 분홍꽃으로 만든 거잖아요. 예. 처음에 그냥 분홍꽃 하나 딴 거를 더 작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작게 만든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열기 눌러서 분홍꽃 PSD 있잖아요 이거야. 네.
이건 작은 분홍꽃이고 이건 분홍꽃인데 분홍꽃 같으면 지금 요거 네. 근데 그걸 이제 요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요거를 하지 말고 아까 작은 분홍꽃을 가져온 거죠? 이거 작은 분홍꽃 이거. 이건 되게 조그맣게 만들었죠? 얘는 크고. 얘를 확대하면 거칠게 나오지 당연히. 얘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 절로 넘어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친 거예요? 얘를 선택해 보세요. 우리가 패턴을 정의할 때는 큰 그림을 가져와서 패턴을 정의할 거냐 아니면 조그맣게 만들어서 패턴을 정의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사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무조건 사진을 크게 찍거든요. 근데 큰 그림을 패턴을 만들면 잘잘하게 많이 안 붙고 큼직큼직하게 붙죠. 그러니까 흉하니까 얘를 선택을 해서 사이즈를 우리가 뭐 비율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얘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같이 조절하면 똑같은 비율로 작업이 되겠죠. 아까 우리 Alt 키 누르고 하면 중앙에서부터 만들어지고 뭐 Shift 키 누르면 비율이 같은 거로 간다. 뭐 정방향이다, 정원이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몇 가지 기능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 누르면 그렇게 이제 작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얘를 사이즈를 줄여갔으니까 얘를 패턴으로 만들면 덕지덕지 많이 붙겠죠. 조그맣게 만들었으니까. 보세요.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요만큼 선택을 해서 define 패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새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칠을 하면 fill 방금 전에 만든 거 이거로 이렇게 그냥 완전 벽지가 되지. 꽃무늬 벽지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큰 그림으로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건가? 300짜리로 만든 거. 그럼 뭐 듬성듬성 나오는 거고 뭐. 패턴의 크기를 어떤 거로 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200에 200이고 요거는 150에 150이고 이건 110에 110이고 이건 77에 85라고 써있네. 마우스 갖다 대보면 또 거기에 그러니까 패턴의 크기가 크면 듬성듬성 나오다시피 하는 거죠. 패턴이 작으면 작을수록 촘촘하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그런 붉은 기둥을 만들 때 이 패턴이 여기가 들어가는 그림이 잘 자라면 어때요? 다시 이 부분을 칠을 할 때 제일 끝에 있는 게 가장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 사이즈로 조절을 하면은요 많이 들어가죠 여기. 그런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더 뭐랄까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패턴을 만들 때는 정방형으로 크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고 가로 세로의 비율이 맞게끔 해줘야 50에 60 이러면 애매하단 말이야. 50에 50, 50에 100 뭐 이런 식으로 50에 75라든지 비율이 맞게끔 하는 걸 해봐야 되죠. 123쪽 한번 보실래요? 다는 못 배울 것 같고 얘도 보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이미지를 합성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미지 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영화 중에 보면은 영화 배우하고 지금 현존하는 영화 배우하고 예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영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합성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영상을 다 쪼개야 돼요. 영상을 쪼개가지고 이 배우 사진하고 그 대통령 돌아가시 살아생전에 있던 영상하고 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일일이 영상은 1초에 24장, 영화 같은 경우 24장의 사진이 1초 동안에 움직이는 게 영상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1분짜리 영상을 만들려면 1초에 24장이니까 10초면 240장이고 1분이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10분 같으면 뭐 어마어마한 거고.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드라마는 30장이고 영화는 24장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비행기 사진에다가 꽃무늬 배경 같은 거를 좀 결합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한번 해볼게요. 다 지우고 작업하던 거 다 이제 없애버리고 먼저 비행기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9장입니다. 9장 비행기 여기 있네. 오케이. 응?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비행기 날개죠? 저 비행기 날개 찍으려면 저기 비행기 뒤쪽에서 찍었나 보네. 아니면 딴 비행기 타고 가다 찍었나? 자, 지금 구름 속에, 구름 위에 이렇게 비행기가 떠 있잖아요. 여기다가 뭔가를 좀 합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이거 한번 가져와 보죠. 파일. 열기 누르면 각각 영상, 그림이 가져오는 거니까 안 되고, 밑에 보면, 가져오기가 두 개나 있어? 요 가져오기, 임포트, 익스포트 이거 말고, 요 위에 가져오기 L 점점점. 영어로는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하기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거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레인보우 얘를 가져와 보세요. 그 저 오른쪽 끝에 가서 확인 누르면 돼. 위에 상단에서. 이게 뭐야? 가져왔죠? 그러니까 배경이 하나 있고 위에 레인보우란 그림을 엎어놨으니 당연히 비행기가 안 보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배경 그림, 레인보우 이 무지개 같은 새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얘를 흐리게 한다든지 투명도를 조정한다든지 여기 불투명도라고 써 있는데 오페시티? 영어로 오페시티라고 써 있나? 예, 여기를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이면 불투명도를 0으로 하면 레인보우 가져오나 만하고 50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 50으로 정해놓으면은 반이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지.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그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야. 레인보우 그림이 없을 때는 이런 레인보우를 우리가 만들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인보우를 일단은 들여다 놓고 휴지통에다 버리면 레인보우 이제 위에 엎어진 거는 지울 수가 있고, 예. 한번 만들어 보죠, 뭐. 레이어를 하나 만드셔서 레이어, 오른쪽 두 번째 휴지통 옆에가 레이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빈 레이어가 하나 생기죠. 배경 말고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색깔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도구에 가보시면 어디에 있노? 여기 있다. 여기 페인트 통. 그 페인트 그림 보이세요? 거기 보면 그라디언트 툴 이런 거 있을 텐데 예, 요런 거 보이시죠? 그렇죠? 책에 거기 써 있는데 잘 자라게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예, 그 다음에 요 상단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이세요? 예,
이런 걸 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일단은 색상을 하나 선택할 건데 여기 있다. 이거 스펙트럼. 얘가 사이즈가 이 화면이 달라서 그래. 이 책에는 얘가 세 번째 줄에 와 있죠? 근데 하여튼 여기 알록달록하게 되는 거 있어. 막 정신사납게 돼 있는 거. 요거 얘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냐 저거냐 이걸 눌러주는 건데, 처음 거는 뭐예요? 처음 거를 갖다 대면 선형 그라디언트,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보세요. 얘를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움직이면, 다시 실행 취소해서 여기에서 이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요 안에서만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왼쪽과 오른쪽은.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면 얘가 골고루 색깔이 번지는데, 요만큼만 했잖아요. 요만큼만, 일부만. 그럼 거기에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일 겉에 있는 빨간색으로 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삐딱하니 가죠? 삐딱하니 가잖아. 똑바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죠? 똑바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돼? 마우스로 먼저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얘가 삐딱삐딱하니 움직일 때 어떻게 돼요? 쉬프트 키 누르고 움직이면 정확하게 내려가야지. 쉬프트 키 눌러서. 그러면 위에 스펙트럼이 생겼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꾸며보자 이거지. 꾸며보자 이거지. 지금 여기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요. 책에는 레인보우로 바꾸래. 레인보우. 영어가 한글이 안 찍히니까 레인보우로 하래. 그냥 거기다 빈 레이어라고 써있 상관없는데, 이름 쓰는 것도 해보는 거죠. 어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책에 써있네. 글자 위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레이어 패널을 좀 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표준이라고 써있는데, 표준.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어요? 스탠다드야? 저쪽에는 뭐 노말이고,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배경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레인보우라는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여기서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책에 보면 스크린, 안 돼? 스크린. 여기서 안 되네.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 하니까 되네. 스크린. 밝게 하기, 뭐 오버레이. 한번 보세요. 디졸브는 반응이 없는데? 표준은 이거였고, 아까. 멀티플, 곱하기. 이런 것도 나오고, 책에선 스크린을 하래요. 스크린. 그리고 나서 불투명도, 영어로는 오페시티를 책에서는 70 정도로 주래요. 70 정도 이렇게 대충 주래. 그러면 레이어를 잠갔다가 풀었다 놓고 한번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마치 내가 선글라스 끼고 본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스크린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되게 많았잖아요. 오버레이, 소프트 라이트, 하드 라이트, 선명한 라이트, 뭐 핀 라이트, 뭐 이런 거, 뭐 차이, 제외, 빼기, 나누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선형 닫지, 색상 닫지, 이런 거. 색상 번
번이라는 건 번호, 태우는 거니까 리니어 번, 컬러 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선택하면 또 색깔이 변해요.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참 재미난 게 많은데 이 의미를 모르면 힘들죠. 책 넘겨보세요. 128쪽. 표준은 뭐고, 그 다음에 디졸브는 뭐고, 어둡게 하기, 곱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스크린을 가지고 입힌 것 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불투명도, 오페시티를 약간 70%로 약간은 뒷배경이 보이게끔 더 선명도를 좀 준 거고요. 그러면 이제 127쪽에 나와 있는 그 레인보우 레이어 왼쪽에서 겨울 풍경 파일을 가져오기 위쪽으로 이걸 가져와서 겨울 풍경을 또 입혀보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른쪽에 129쪽에 보면 어둡게 하기, 뭐 디졸브, 색상번, 선형번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게 하기 스크린 합성을 하니까 어떻게 변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연습을 우리가 좀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또 뭐가 있냐면 이미지 투명하게 합성하는 방법이라든지 패턴 정의하는 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어를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글자 쓰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이 재밌죠. 142쪽.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